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아주 색다른 주제입니다.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많이 키우고 계시잖아요. 두 분도 혹시 키우고 계세요? 반려동물?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저는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몇 마리? 한 마리로 충분합니다. 네, 네. 강아지? 네. 네, 그렇군요. 혹시 전문가님도 키우고 계세요? 저 혼자 이제 가려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렇군요. 아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중국도 이에 못지않게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려동물 이슈는 이제 1인 가구 증가와 그다음에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에 중국이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폐쇄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려동물 수가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그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견 강아지도 있고 이제 고양이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강아지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24년 기준에서 1억 마리가 초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네요. 그러게요. 거의 뭐 2배가 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네. 근데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를 키우는 그러게요. 더 수가 많으네요. 더 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19년도를 기점 20년도 비슷하다가 21년도에 이게 갑자기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좀 이 계기가 수요가 됐군요.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을 이미 좀 해주셨지만 이 반려동물 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를 그리고 주된 소비층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주된 소비층이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를 좀 이끌고 가고 있는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샴푸나 이런 이제 사소한 이런 그러니까 목욕을 할 때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인간은 조금 저렴한 걸 쓸 수도 있고 좀 고가 제품을 써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좋은 걸 쓰다가 조금 가격대를 낮추면 이미 바로 표가 나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네. 강아지 같은 경우 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알레르기가 금방 발생을 하고 굉장히 그렇군요. 민감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쪽 관련해서 좀 수요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서 저희가 보시면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사료랑 간식 관련된 이제 이 그렇죠. 비중이 한 40%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유, 고양이도 귀엽네요. 그렇고 이제 네. 수명이 이제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이쪽 관련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지금 애견 관련해서 보험 상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중국 드라마를 보시면 애견 장례식 그다음에 애견 그래요? 호텔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 거의 그러니까 20대보다는 30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선 도시가 거의 한 40%를 어느 정도 소비 여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선 도시가 거의 이 시장의 40%를 소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반려동물이 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어머나. 그래요? 네. 그러다 이건 보니까 좀, 네. 이게 가격이 또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면 이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요? 네. 좀 소름 끼치네요. 무서운데요, 약간?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복제하는 이제 이런 이슈도 있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어떤 이제 의견이 분분한 그런 토론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놀라운 중국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이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료 산업도 있고 또 의류도 있고 미용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사료랑 이제 간식, 펫푸드 요즘에는 이제 강아지들도 간식을 아주 이렇게 수제, 핸드메이드 이런 간식을 맞아요. 많이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안에 한 3개 들었는데 2만 원씩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고가 세 개? 제품이 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서
나도 강아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모모팔자가 상팔자다 아, 이런 맞아요. 속담도 있잖아요. 네. 이 보시면 16년부터 이게 반려동물 관련한 기업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사료업체도 있겠지만 헬스케어, 그다음에 미용, 그다음에 펫 관련해서 어떤 위생용품, 장난감, 그다음에 펫시티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꾸준히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할 종목들은 보면 상장사들이 대부분 사료 관련된 업체가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 미용이나 이런 관련 업체들은 수요는 좋지만 아직은 상장할 만한 규모가 아직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사료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국내에도 보시면 이제 펫 관련된 이제 종목이 국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있어도 사료 관련주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고가 때는 사료들이 대부분 수입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쪽 관련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해외 브랜드 OEM 하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좀 지켜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관련된 종목이 총 7개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종목이 이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위에서 이제 이게 1위, 2위, 3위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3개 종목이 있고요. 네, 제가 뒤에서 차트 보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랑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7번에 있는 보치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상세하게 사업 보고서를 열어봤더니 최근에 운영난도 있고 적자도 적자네요. 심하고 이제 보통 이런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게 중국에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 ADR에 상장이 있다 보니까 아, 좀 더 그래요? 리스크가 커서 이 종목은 배제하고 네. 3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진짜 차트를 보시면서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심천에 상장돼 있는 이제 종목이고요. 이미 이제 제가 오픈을 해놨네요. 이제 중롱 구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최근에 회사- 흐름이 89. 네,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이것도 내수 소비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네, 차트가 열렸네요.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주들이 8월 달부터 조금 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주류나 아니면 여행 관련주는 오르지만은 이제 식품이나 이런 종목들 보시면 차트들이 대부분 처참합니다. 이제 그만큼 미끄럼틀 같아요. 기술주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러게. 네. 이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보총물이라는 이제 네이버에서 치시면 네, 종목이 개보 나오고요. 총물, 예. 그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이제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이푸드라는 브랜드와 플래게이트라는 이제 자체 사료 브랜드가 있고요. 이건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MS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 종목들이 주가는 안 좋지만은 향후에 이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반려동물 관련된 또 섹터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거의 한 40%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뭐 JD.com, 이제 징동닷컴 이런 데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강점은 자체 플랫폼에서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플러스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일본의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외 섹터고 이제 내수주가 안 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쵸. 외면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함께 보실 게 네, 이 종목도 관련된 반려동물 종목이죠? 네. 네네네. 저희가 이제 함께 보실 종목이 연태페트라는 이제 펫푸드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002891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차트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바로 이제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중국이 002891이요. 연태펫푸드라는 네. 종목이고요.
네. 최근에 역시나 좀 하락세를 차트가 보이네요. 비슷하죠. 이제 네. 보시면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앞에 종목하고 거의 미끄럼틀 유사하네요. 네.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 보고서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한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회사의 강점은 해외에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뉴질랜드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EM도 가능하고 해외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해외 진출에 좀 아무래도 유리한 이제 포지션을 네. 갖고 있는 업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약간 좀 하락 추세인 것 같아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머뭇거려지는데요. 반려동물 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누구나 좋은 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사도 지금 많이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어떤 섹터가 핫할 때는 관련된 업체들이 IPO가 많이 할 때입니다.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보시면 밀크티 업체들이 최근 그랬죠. 2, 3년 동안 다 상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럴 때 보통 주가들이 퍼포먼스가 좋고 업황이 가장 좋을 때 보통 상장을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관련된 종목들이 IPO를 많이 할 때 이런 종목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0673이라는 폐체 동물 이제 영양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차트가 이제 비슷하죠. 이름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폐체 네. 동물 영양과기.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항상 코드 번호를 여러분 이게 또 네이버랑 HTS의 또 또 종목명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중국 투자하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 이제 항상 코드 번호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견 관련해서 간식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간식 아니면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헬스케어에 이제 속하는 섹터고요. 이제 뭐 스낵이나 동결 건조식품 같은 이제 이런 제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뉴질랜드에 생산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뉴질랜드에서의 가동률이 낮아서 좀 실적에 좀 악영향이 좀 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미국에 상장된 ADR 종목은 그냥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중국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성장성 좋게 보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이들 종목들 중에서 좀 탑픽을 꼽자면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려동물 시장은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뭐 1인 가구가 이제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또 네. 아이가 한 명 있는 집도 외롭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그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다가 이제 60세 이후 70세 됐을 맞아요. 때 노후에 네. 이제 외로워서 또 키우시는 그렇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 성장세는 아마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성은 좋지만은 현재 중국 내에서 내수가 워낙 안 좋고 이 섹터가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은 만일에 중국 내수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하면 아마 이런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종목 3개를 소개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등하고 2등주가 그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1등주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전략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의 플러스 알파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 종목이 두 번째 종목 같은 네, 경우에는 연태페푸드. 네, 이제 해외 OEM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플러스 알파를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은 좀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좀 머뭇머뭇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소비 시장이 확대가 되고 내수가 살아난다면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업종군이고 이 중에서 또 연태페푸드 1, 2위 기업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